그때 이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한때 되게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강사님이 지역을 하나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른 같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하고 임장을 하러 갔죠. 다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임장을 하고 이게 좋은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서둘러 가지고 그 물건을 사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반갑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들려드리는 한주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증시가 계속 왔다 갔다 불안해가지고 좀 마음이 갈팡질팡하시죠? 근데 이런 시기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렇게 증시 변동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기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금 투자, 원자재 투자, 달러 투자, 고배당주 투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사려고 하니까 좀 가격이 부담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이걸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동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제 생각은 이런 유행하는 투자를 쫓아서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본인만의 그렇게 중심이 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렇게 누군가 좋다고 언론에서 좋다고 하는 말 듣고 막 쫓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 물려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좀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이런 유행하는 투자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과거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정말 딱 그렇게 했었어요. 남들이 좋다는 거, 유행하는 거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매수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한때 되게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강사님이 지역을 하나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른 같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하고 임장을 하러 갔죠. 다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임장을 하고 이게 좋은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서둘러 가지고 그 물건을 사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후회가 되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달려가가지고 임장을 하고 물건을 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가 저걸 사야 되는데 남들이 저걸 혹시 사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들을 이제 전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세를 맞출 때 이제 또 전세 세입자 드리는 게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같이 몰려가서 사는 사람들도 역시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 안 좋게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 성과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부동산 투자로 어려웠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도 역시 이렇게 유행하는 투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실패한 게 아니었을까 제 스스로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부동산 유명한 강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정말 조용할 때 먼저 이렇게 혼자서 지역 분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가서 이렇게 조용히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슬슬 짐 쌀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정말 그 딱 반대로 했던 거죠. 우후죽순 막 달려갈 때 나도 같이 투자를 하고 그랬던 게 부동산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강사님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이렇게 매수해서 가시는 전략으로 하셔가지고 부동산 소액 투자로 굉장히 큰 이렇게 부를 일구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서도 꾸준히 자기만의 강점을 활용해가지고 부를 일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참 투자를 잘 하시는구나 제가 느꼈었어요. 제가 그래서 드는 생각은 유행하는 것들 쫓아다니지 말고 스스로의 주종목을 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트레이딩이 주 종목이니까 그 한 우물만 계속 파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트레이딩 투자 하신다는 분이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웃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면 조금 투자가 애매해지는 거죠. 아니면 뭐 하락장만 베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그 하락장만 보시는 거예요. 막 상승장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 하락장에만 꾸준히 베팅을 하시는 거죠. 10번 중 6번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뭐 오히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량주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 저만의 주종목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각자가 그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주종목을 발굴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가끔씩 하락장만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장이 올 거야 라고 맨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이라도 맞추죠.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루에 2번도 못 맞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 가지 방향을 정해서 좀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이제 확률 자체를 좀 높여버린다라고 하면 꾸준히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최악은 그냥 유행하는 투자 왔다 갔다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 중심 없이 막 오락가락 하시고, 그게 이제 최악의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그 고장난 시계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뭐 시장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상향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뭐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한 건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장 예측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하지만 하루에 2번도 못 맞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과거에 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투자 공부 열심히 하던 시기가 2015년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유튜브가 거의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없어서 책에만 많이 의존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쓰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굉장히 뭐 유명하신 분들이었죠. 뭐 해외 대학의 석박사 출신이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책을 보면서 미래 예측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미래 예측이 지금 와서 얼마나 맞았냐 생각해 보면 정말 맞은 게 거의 없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도 다 이제 틀렸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임팩트 있게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2015년도에는 부동산이 앞으로 잘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월세나 전세나 쉐어하우스 쪽으로 주거가 방향이 이동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자갑하시고 전세로 그렇게 하시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속상해 하시죠. 그리고 과거에 또 기억나는 책 중에서 하나는 어떤 재정 전문가, 가정 재정 전문가 분께서 쓴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여러분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계부 쓰고 열심히 좀 아껴서 사시면서 그렇게 이제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사시는 거, 그게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집도 사지 말라고 하고 그분이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한 몇 년 후에 5, 6년 후에 그분이 또 쓴 책을 보니까 갑자기 또 투자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분의 책에서 정말 배울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그런 미래 예측은 실패를 하셨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고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나 뭔가를 공부를 할 때 나도 좀 겸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문가들도 예측이 많이 틀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측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냥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우리 유행하는 투자에 흔들려서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그렇게 꾸준히 진득하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각자 가장 잘하는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신 분들도 있고 뭐 달러든 채권이든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우량주 장기 투자해 이러신 분도 있고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각자 가장 잘하는 종목 선택하셔가지고 그걸로 진득하게 밀고 나가신다라고 하면 그런 예측에서 그래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그렇게 투자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